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돈워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이제 시장이 뭐 한 2, 3일 남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02-3153-2642로 연락 주시면요. 고민인 종목들 최대한 자세히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는 샵 0082 준비되어 있으니까 매수가, 비중, 평단 문자로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상담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자나 전화 꼭 많이 주세요. 자, 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마지막 어저께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오늘이 양도세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 1조 9천억 가량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약 5천억 좀 안 되게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굉장히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인들, 기관들 순매수세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2,900에서 3,05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11월 30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하루나 이틀 안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경우에는 역해된 숄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3,050포인트까지 돌파 테스트를 한번 하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정확하게 역해된 숄더 패턴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흐름대로 이 교과서에 나오는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린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외인들이 11월 들어서면서 10월 달까지는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면서 약 3조 가량, 그리고 12월 초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해서 대략 지금까지 뭐 한 5조 이상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년에 시장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보시면 뭐 외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역시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나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나서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주던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그런데 추세대 하단자리, 지난번에 이제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대 하단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 상단까지 그냥 가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까지 그리고 S&P 500까지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도 조만간 따라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중에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어저께 이제 경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이죠. LG전자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 시장에서 한 30% 차지하는 전기전자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지금 딱히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 못 가는 이유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선을 이제 좀 앞두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정치적인 불안정인 요소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못 갔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대만 지수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 지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대로 괜찮은 흐름 이어서 뭐 올해 아니 될지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3,050포인트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이제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50포인트 돌파 이후부터는 눌리는 시점에 그때는 충분히 우리가 뭐 저가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핑크색 라인이 121선입니다. 121선 저항을 한 차례 받겠지만 이후에 박스권 3,050포인트 돌파했던 구간에서 약조정 받고 다시 상방으로 돌려준다라면 금리 인상 시점이 지금은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5월 전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 그러니까 상반기 1분기 정도는 굉장히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는 테마주들, 강한 테마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눌림 공략하시고요. 그리고 뭐 시장, 강세 시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실적이 좋고 괜찮은 섹터들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저점에서 담아두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인 종목들 도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샵 0082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 선별한 이후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료 체험 일주일 정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신청 주셨던 분들 조금 더 함께 여러 명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보고 싶다. 새해에는 뭐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돌아온 메타버스, NFT, OTT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시장의 이제 거래 대금 위주로 저는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재테크, 즉 돈을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시장의 어떤 sek터로, 어떤 종목들로, 어떤 아이디어로 돈이 쏠리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거래대금 상위, 당일 거래대금 상위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쭉 놓고요. 오늘은 어디로 돈이 많이 쏠렸고 어느 구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오늘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1위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이 5,300억 정도가 나와줬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몇천억씩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평소에 거래대금이 항상 그 정도 터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어떤 이슈나 모멘텀에 의해서 개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테마라든지 이렇게 형성을 할 때는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컴투스가 5,3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와줬고요. 오늘 뭐 단연 거래 대금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었고 게임빌이라는 이름에서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위메이드가 한참 잘 가고 메타버스, NFT 이런 테마들이 엮여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후발주 중에서 컴투스홀딩스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저희가 이제 뭐 아침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관련주들, NFT 관련주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만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외봉으로 보통 종목들은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쌍봉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죽어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정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컴투스홀딩스 굉장히 좀 괜찮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컴투스 버스라는 뭐 메타버스 플랫폼을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오늘 또 거래량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3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고요. 위메이드 뭐 그 전에 대장이었죠. 지금 위메이드 역시 저점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배 오른 거 템버거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은 접근을 하시되 이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막 새로운 뭐 시세 20배, 20배, 30배 이렇게 간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저항에서는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락장 7월, 8월, 9월 뭐 이렇게 하락장이 쭉 내려오는 시점에 올랐던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였죠.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NFT, OTT 관련주들의 이제 매기가 쏠리면서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LNF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날 역시 뭐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지금 보면 이 종목 역시 NFT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덴트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살살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거래소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 관련주들인 비덴트라든지 뭐 FSN이라든지 T-사이언티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번 상승 흐름이 쭉 잘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올리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쌍봉을 만들고 죽을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또 새로운 단기의 레벨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뭐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 좀 조심하면서 보자. 아직 뭐 10배가 안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 고점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물린 분들 올라오면 본전 매도 심리 굉장히 강하게 발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강세였던 종목들,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눌려가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로봇주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로보티스였죠.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한,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 오늘 눌림이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로보티즈는 뭐 지금 어저께도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거의 뭐 2,6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오고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살짝 나와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확 줄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한번 터지고 거래가 죽고 시세 터지고 거래가 죽고 또 시세가 터지면서 거래가 죽고 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점 매수를 언제든지 노려봐도 괜찮은 그런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 역시 인포뱅크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눌림이 나와줬는데
인포뱅크는 오늘 보면 이제 저점을 갖다 어제 저점을 살짝 이탈시키긴 했어요. 그리고 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내일도 음봉이 좀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아래로 하락 출발시켰다가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 테마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월말이죠. 연말이기도 하고 월말이기도 한데 보통 월말의 마지막 주 이때는 새로운 테마가 탄생을 하거나 새로운 섹터가 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달에 그 새로운 테마가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존의 테마들 단기적인 전략으로 여러분들 짧게 매매를 하시면서 혹시나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테마가 갑자기 탄생을 하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좀 오래된 테마지만 뭔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마 뭐 내일장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양도세 회피 물량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종목들별로 보면 개별주들 개인들이 좀 많이 들고 있다 싶은 종목들 조정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해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침부터 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권리락 걸리면서 아침부터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빠져서 출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갭 상승 출발해서 시세를 좀 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는 아니면 거래량이 좀 한 차례 강하게 들어왔다가 잠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샵 0082로 종목 비중과 매수가 평단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종목 상담 가능하시고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참여권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함께 하실 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이죠. 도너리 SO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먼저 와 있네요.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디슨 EB를 물어보셨는데 에디슨 EB 매수가 27,6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여러분들 뭐 정말 예전에 세미시스코 매각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고래가 새우를 삼켰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디슨 EB가 이제 쌍용차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슈몰이가 좀 크게 됐는데 보시면 27,600원이면 지금 보자. 요 가격이네. 27,600원. 요 가격에서 왜 사셨을까? 뭐 일단 저도 그 프로젝트 산타, 도너리 산타라는 그 프로를 잠깐 하면서 기부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에디슨 EB를 갖다가 이제 종가 매수로 좀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다가 뭐 짧게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고 뭐 거의 손실 없이 나왔는데 한 2, 3%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신풍제약 보셨다시피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엄청나게 갔던 종목이고, 또 이렇게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최근에 보면 이제 상한가 한번 갔던 흐름이고요. 지금 보면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방향을 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한가, 요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추세로 지금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보면 이제 양봉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요 1시간 봉의 흐름을 보면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지금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잡혀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이제 횡보를 했던 구간이 매물대가 이제 좀 두터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급등하다가 횡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좀 쉬었다 가는구나 해서 매수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깨고 내려갔을 때 손절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매수가 올라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다가 본전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요 저항자리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 에디슨 EV도 충분히 시세를 한 번 더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 생각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더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준봉 하단 자리를 깰 때는 손절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도 크게 터져줬고 2,450억, 그리고 하단 자리도 지켜주는 선에서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이제 눌림을 끝내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가 대단하게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앞에 뭐 워낙 시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파동이 한 번 정도는 좀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상승 파동 이후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은 저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설거지 파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구간에서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적당히 저항자리 3만 원 정도 오면 정리를 하자. 그래서 매수가부터 3만 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한번 목표가를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오면 저는 한 34,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점부터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의 한 중심 가격대 뭐 4만 원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만들어주는지 여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항자리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매매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주가의 흐름을 다시 체크하고 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롱인더.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요 저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문자로 또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81,100원 평단이, 그리고 비중이 한 10% 되는데 지금 오늘 좀 보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그 제네시스 관련해가지고 현대차에서 수소 연료 전지 뭐 3세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코롱인더뿐만이 아니라 수소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고, 뭐 JNK 히터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수소 관련주로서 좀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대부분이 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라인이 하나 생기는데 그 저점 자리는 일단 지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전저점 구간 뭐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생겨요. 전저점을 지켜주면 좋은데 그 전저점을 이탈시켰다가 다음 날부터 바로 상승이나 아니면 2, 3거래일 안으로 바로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만 봐도 11월 30일 날에 2,900포인트 계속 지지를 해주다가 한 차례 아래로 확 깨고 내렸잖아요. 그랬다가 2, 3일 안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그 구간을 회복을 해주니까 보시는 것처럼 증시가 이렇게 괜찮게 올랐단 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간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일종의 트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일시적인 뭐 이런 뉴스라든지 악재에 따라서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안 좋다.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다음 지지 라인은 대략적으로 뭐 63,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오늘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8,000원, 69,000원이겠네요. 69,000원 다시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진 구간이 이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치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출발했다 치고 이 위에까지 이렇게 상승한 폭을 생각하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부근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점을 한번 깰 수 있다라는 거는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63,500원까지 내려오면 뭐 베스트한 흐름일 거고요. 62,000원이나 63,000원이나 뭐 그런 흐름이 여기서 이제 돌려주면 최고로 좋은 흐름이 되겠지만 아직은 하락 트렌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내려오면서. 그러면 누군가는 많이 팔았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많이 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거래가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고점에서 내려와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죠. 충분히 지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전에 제시해드렸던 뭐 69,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뭐 62,000원이나 63,000원 부근에서 분할로 정말 이 종목이 마음에 든다라면 그때 공략을 다시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돌릴지 몰라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그냥 계속 깨고 여기까지 내려갈지 5만 원까지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인 종목들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 이 번호로 연락 꼭 주시고요. 샵 0082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좀 전에 두 종목 이렇게 진단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이네요. 아난티 네,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난티 궁금하시다고 전화 주셨어요. 그죠? 예. 예, 매수가 평단이 어떻게 되세요? 12,250원에 20%요. 자, 아난티 12,250원에 비중 20%, 12,250원. 아이고, 조금 높게 사셨네. 예. 요거는 뭐 어떤 이유로 사시게 되셨습니까? 글쎄, 뭐, TV에 뭐, 이렇게 뭐, 대북 관련주 뭐 해가지고 조금, 저기에서 한번 사봤는데요. 네네.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대북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뭐 정부에서 좀 뭐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예. 그죠. 지금 좀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평화적인 무드로 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뭐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한 차례 크게 갈 수 있겠다라고 예전에 제가 뭐 종목 상담 방송 저녁에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시세 분출이 좀 거의 다 됐는데 뭐 선생님도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차트를 이렇게 길게 좀 넓게 보고요. 보시면 이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다가 조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나면 요 상승폭만큼 올라갈 때는 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팬데믹이 나와서 이렇게 좀 언더슈팅이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딱 갖다 대니까 어때요? 거의 뭐 바닥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 딱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예, 예. 요거는 일단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선생님이 이제 보면 이런 박스권 돌파한 구간이다 생각을 해서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매수하셨죠? 그때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11월 달은 아니시고 자 지금 뭐 제가 요 자리를 봤을 때 사실 선생님 아난티는 호텔이라든지 레저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예.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아난티도 뭐 지금 보면 뭐 당기 순이익이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좀 개선이 올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어떤 부분으로 이제 저렇게 됐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뭐 안에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기업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회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번에 대북 관련해서 이슈가 뭐 조금 되면서 올라왔던 폭을 대부분 반납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저점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는 흐름을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이라든지 이 21선이라든지 단기 이평선이 좀 수렴을 하게 되면 바닥권에서 방향을 위로 돌리는 그런 시세가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조만간 한 차례 거래량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1,000원이라는 자리를 뚫어내게 됐을 때는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월 달부터 쭉 내리막길을 내려왔는데 오르막길로 이제 방향을 돌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9,600원짜리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 지금 뭐 매수 평단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손절은 사실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적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코로나19 뭐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그죠? 치료제도 나왔고 하니까 그러면 아난티 같은 종목들이 수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세 반등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의 중심 가격을 보면 12,2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뭐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한 차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사실 뭐 아난티보다 좀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이슈를 좀 기다리고 계속 가져가시기보다는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번 다시 그때 가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니까 북한과의 뭐 스탠스를 계속 지금처럼 유지를 해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일단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두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화번호 02-3153-2642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무료 체험권 5분께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뭐 제가 종가 베팅을 해서 연말에 이제 좀 기부를 한다 해서 이제 산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무료로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 뭐 한두 종목이 되든 뭐 많이 매매를 할 수 있던 아니면 한 종목이 되든 어찌됐든 무료로 여러분들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오늘 방송이 끝날 때 5분 추첨한 분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내일 아침에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가 나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벤트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많이 보내주세요. 자, 상담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오일 솔루션. 오이 솔루션. 예, 네네. 34,000원에 25%. 34,000원에 20%. 아이고, 수익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점에서 정말 잘 잡으셨는데요. 저 어제 샀거든요. 네네. 어제 샀는데 이게 뭐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어갖고. 자율주행으로, 뭐 5G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커넥티드카 해서 뭐 연관은 분명히 있겠죠. 왜냐, 뭐 그런 필요하지 부분. 않나요? 예? 여보세요? 예, 필요하지 않나요?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에 꼭. 네, 그렇죠. 당연히 5G는 필요한 섹터고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초지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느리게 사용하면 좀 끊기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뭐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뭐 100km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뚝뚝 끊기는 그런 인터넷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초지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고속의 인터넷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통신이라는 분야는 미래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고속의 인터넷이 있어야지 새로운 단계로의 기술들이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5G 관련주들도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트 보시는 것처럼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부분을 좀 선반영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한 8,000원 하던 게 뭐 7,000원, 8,000원 하던 게 7만 원 가고 10배가 올랐었죠. 그죠?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저점을 잡고 돌리려고 하는 흐름인데 지금은 5G 관련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산업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어떻게 됐든 메타버스든지 5G는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에는 기대감에 시세가 크게 올라왔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옥석가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5G 관련된 인프라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금 깔고 있잖아요. 그죠? 예. 깔기 전에는 기대감에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깔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료 소멸하면서 주가가 미끌려 내려왔고 인프라를 설치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스타트 끊었지만 뭐 미국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유럽 그리고 호주 이렇게 큰 대륙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1,000조 이상의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제는 기대감에 뭐 5G 관련됐다 하면 다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오이솔루션도 분명히 이제 예전에 막 기대감으로 5G들 갈 때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이렇게 딱 보면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2019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이런 기대감을 안고 거기에 뭐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었다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583억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터져줬고 작년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쫙 보면 실적이 잘 나오던 종목들도 갑자기 이제 막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거나 안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델타 변이도 나왔고 오미크론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이 빠르게 좀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좀 개선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됐는데 그 안에는 이 통신 관련된 인프라 투자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오이솔루션도 수혜를 좀 입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적적인 추이를 갖다가 조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이제 뭐 5G라든지 아니면 이런 섹터 전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가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돌리는 형태의 흐름도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5G 관련주들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 좀 괜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이솔루션이 조금 그 중에선 약한 흐름이긴 했는데 잘 올라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는데 오늘 돌파도 해줬고 또 저점 구간에서 뭐 역회된 숄더 흐름도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에 선생님 매수를 하셨으니까 요대로 한번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선생님 목표가는 한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목표가는 좀 4만 원대. 4만 원? 네, 좀 많나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한 네.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면 무난하게 오지 싶어요, 제 생각에. 전기전자 섹터에 5G 관련 종목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 것 같고 일단 보면 여기 이제 8월 20일 날 저점 잡았던 가격대가 36,000원대거든요. 요 예. 가격이 이제 보면 앞에 이제 한번 올라오다가 저항받고 또 밀렸다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한 구간이에요. 요 구간만 잘 뚫어내 준다 하면 4만 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대로 보유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마 흐름은 예상은 요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N자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요런 예.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요런 식으로 흘러가서 한 38,000원짜리에서 저항 한번 받고 또 눌림 조정 받으면서 요 36,000원대 지지받고 4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뭐 물론 팍팍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목표하시는 매도가까지 한번 잘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종목 또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네, 종목명요, 저는 선생님. 삼성물산입니다. 아, 삼성물산요? 네네. 자, 삼성물산 비중과 평단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매수가는요. 예. 13만, 제가 3,000원이라 그랬는데 13만 4,000원이거든요. 13만 4천 원. 네. 네. 그리고 비중은 한 40% 됩니다. 40%. 네. 비중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뭐 선생님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예.
조금 한 5%씩 나눠가지고 아이고 많이 빠졌네 싶을 때마다 좀 샀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네, 누가 이거를 조금 괜찮다 그러길래 사면서 이렇게 많이 사버렸네요. 선생님 주식 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제가 팁을 하나 선생님 드릴게요. 네네. 이제 우량주 매수하실 때요. 네. 분할로 좀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가격대에서 어떤 위치에서 차트상 사야 되는가 차트를 뭐 대단하게 분석할 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네네. 우리가 이 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분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올라갈 때 보면 내려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이제 변곡점이 하나 생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예. 그럼 여기 변곡점이 또 하나 생기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면 여기 변곡점이 하나 또 생깁니다. 네네. 네,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이런 변곡점이 생긴 상태에서 이 종목을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변곡점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꺼놓고요. 가격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예. 가격대 내려올 때마다 5%씩 나눠서 조금씩 사면 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손실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우량주 좋은 종목들을 사실 때는. 예. 자, 어찌됐든 삼성물산 선생님 뭐 딱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삼성물산이 뭐 삼성 부회장님이 뭐 거기 뭐 거기 지분? 네, 지분이 많고 그렇고 뭐 또 회사도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일단 뭐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의 회사고 그죠? 그룹 관련주고 그다음에 뭐 이재용 회장님이 뭐 많이 들고 계신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니까 삼성 관련주들 중에서 그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시장이 안 좋았던 거 그거 따라서 이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기 때문에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시장이 계속 내렸거든요. 네, 계속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이 시장이 내릴 때는 원래 힘을 못 씁니다, 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쭉 밀려 내려온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앞에 10월 달에 이제 갭을 한번 크게 띄웠던 구간들 이런 저점 자리들에서 지지를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요 10만 5천 원 가격대는 이제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이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 기간은 사실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 위기가 올 거예요, 내년에 선생님. 네. 올라오면 제 생각에 뭐 12만 원, 5천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텐데 네네. 그게 이제 4월 전까지 아니면 선생님 매수가까지 한 4월 달까지 해서 올라오면 네네. 딱 현금을 챙겨가지고 아무것도 사지 말고 예예. 6월 달부터 나는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예예. 예. 네. 왜냐하면 5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요. 시장이 한 차례 출렁할 겁니다. 아. 그러면 출렁할 때는 종목들 다 빠지니까 그때 좋은 종목 살 수 있는 쇼핑 기회가 되겠죠. 네, 6월 달이야. 예. 네, 5월 달이나 6월 달쯤 될 거예요. 그럼 5월쯤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뭐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빠진다 생각하시고요. 아, 예예. 그때 이제 저점에 잡으면 되고 예. 그 기간이 뭐 이렇게 한 차례 출렁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한번 시장 실적 장세로 바뀌면서 상승은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그 전에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예. 너무 걱정은 마시고 좋은 기업들은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세가 좀 낮은 시세입니까? 많이 낮지요. 지금 더 내려가지는 안 하겠습니까? 8천억, 뭐 항상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많이 낮다, 뭐 높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밸류를 계산할 때는 저평가된 종목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 너무 많이 올라왔고 너무 비싸고 이런 종목 아니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5월 달에 선생님 매수가까지 안 와가 정리를 못 했는데 시장이 확 빠지면서 또 한번 출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번에 매수가 많아요. 위로 올라오면요. 네. 비중을 갖다가 좀 줄이세요. 그리고 한 종목당 매수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도 줄여야지. 예, 한 종목당 20% 이상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안 해야지 이제. 예,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잠시 저희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 채팅에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 종목인데요. HRS 상담을 주셨네요. HRS 참 추억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이제 상담 주셨는데 뭐 원전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고 사실 방산주로도 이 종목이 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섹터에서 뭐 엮으려면 뭐 다양하게 엮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실리콘 고무 들어가 있고 요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추세대 뭐 하단자리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추세 흐름을 갖다가 좀 쭉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딱 보면 여기 이제 주가가 쭉 내려와 가지고 반등을 주고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방향을 좀 돌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매수가 7,330원에 비중 15%인데 이거는 매수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땐 잘하시는 분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위치의 종목을 잡으셨네요. 다만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한번 사볼 만한 위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대단한 시세보다는 최근에 이제 시장 많이 내렸고 종목들 내려왔던 거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하다가 거래량 터지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의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락장에서도 이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이제 상승 흐름 잘 올라왔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런 시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 뭐 충분히 나와서 반등 주고 지금 올라왔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건 너무 뭐 대단한 시세 그러니까 요 뭐 신고가 넘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 평단이 보자 7,330원이네요. 7,330원 아까 15% 지금 뭐 매수가 부근이니까 요거 손절가 좀 짧게 잡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봉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 상승 흐름 조정 그리고 상승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면 요 상승폭만큼은 좀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못해도 7,700원 요 전고점 저항자리 있죠. 7,700원 요 전고점 저항자리라든지 아니면 8,000원 요 가격 저항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일단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한 7,030원 정도 잡고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 지지 라인에서 7,000원 뭐 잡으셔도 될 것 같네요. 매수 평단 보니까. 자, 그래서 요거 조금 길게 보면 뭐 60일선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든지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은 흐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네요. 한국가스공사. 요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작전 타임 리포트 시간에 8시 30분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오늘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이 이제 전기료 인상 내년에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오늘 시세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인상 못하게 계속 이제 막아두고 있었던 부분들. 근데 유가는 이제 상승을 하고 가스값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정도 뭐 충분히 받았고요. 이게 이제 유가 급등 나올 때, 가스값도 급등 나올 때 이제 같이 한번 올랐다가 동결 뭐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좀 밀렸었는데 임기 안에는 일단 뭐 안 올리겠다라는 거죠. 한 4월쯤이니까 임기 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내년부터 해서 뭐 이 에너지 가격과 이제 연동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 이제 책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좀 5.6% 정도 상승을 하나 제가 기사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가스공사는 뭐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부채가 워낙 많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흐름이 좀 나올 텐데 유틸리티 업종들은 제 생각에는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팬데믹처럼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는 안전한 종목들로 매수를 해서 싸고 안전한 종목들로 매수를 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올라오면 좀 정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000원 정도 매수가시고요. 요번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 나왔던 폭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43,3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매수가로 좀 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다날. 다날. 예. 다날. 15,700원에 30%. 15,700원에 30%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저번 주에 샀어요. 저번 주에요? 네. 선생님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네. 이거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걸 갖다가 고점에서 탁 사셨네요. 네. 그래서 조금 밀려갖고 마음고생 하셨어요? 네. 그래도 잘 올라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외인하고 기관이 네. 많이 사던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와야 되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선생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디까지 갈까? 저도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제가 다날 같은 경우는 이 1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게 갈 거다라고 이제 뭐 작년부터 다날을 계속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목표가는 솔직히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진짜 세력들이 뭐 마음을 어디까지 먹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재료는 선생님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 왜 올라가는? 요 이제 뭐 다날 뭐 엔터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 지분 뭐 11% 다날 엔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두나무라는 업비트라고 선생님 아세요? 그 가상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예. 그 업비트의 모회사가 두나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11%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카지노의 지분을 한 11% 갖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카지노의 지분을 한 11%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분 가치가 지금 그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지분 가치가
지금 한 20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 10% 정도 측정하면 한 2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네. 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 가치만 따진다고 해도 지금은 뭐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꽤나 많이 올랐고 네, 맞아요. 이제 조정을 받고 가는데 저는 이게 예전에도 이제 아침 방송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관점에서 무너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이고 기관과 외인들도 당연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이 추세적인 관점은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점 구간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날은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금융결제 뭐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된 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좀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국내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날이 어떻게 보면 좀 선두주자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다 하면 그런 부분에 프리미엄을 좀 얹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시면 이제 요 고가권에서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게 움직였어요. 선생님도 한번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물론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추세는 상승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만 뭐 시원하게 시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개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매물대가 두텁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개인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꼭 생각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비중이 30%는 제 생각엔 조금 과한 것 같고 올라와서 신고가 흐름 그러니까 18,700원 신고가인데 요 구간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 절반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추세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때까지 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저도 그래서 네.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은 17,000원이 가장 강한 저항대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요 구간 오면 뭐 선생님이 전략을 요 구간 오면 뭐 한 5% 팔고 아니면 10% 팔고 신고가 넘어가는 시점에 뭐 한 10% 팔고 나머지 한 10%는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끌고 가셔도 좋은 방법이고요. 요게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선생님. 샵 0082로 이주연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QR코드 지금 보이시는데 요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 뭐 제가 카톡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다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테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성투자하세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도너리포트 시간인데요.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 CG 보셨겠지만 지금 도너리포트의 종목들이 거의 뭐 드리면 2, 3일 안에 시세가 좀 팍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요런 법부터 좀 우리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들이 지금 팔고 싶지 않아도 연말 되면 팔아야 되고 오늘도 보신 것처럼 1조 9천억을 팔았잖아요. 안 팔고 기다리면 올라갈 텐데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세금이 많이 거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팔고 나면 세금도 못 걷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정말 이거는 이상한 법입니다.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되는데 다음 정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어쨌든 제주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 해서 아침에 뭐 살짝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제 생각 오늘 하락한 종목들은 내일 웬만하면 좀 상승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항을 갖다가 6,850원짜리에 좀 잡고 있는데 요 구간만 뚫어내 준다라면 상방으로 시세를 좀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반도체 지금 좋아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기 때문에 시세 탄력은 시총 좀 작은 종목들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는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반도체 상한가 빵빵 터지면서 올라왔죠. 이제 기간 조정 잘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 위로 쏴주기를 한번 기다려 보고요. 자, 하나투자증권 제가 오늘 뭐 유튜브 채널에도 대응 전략이라고 좀 올려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항 자리가 딱 6,000원대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앞에 여기서도 이제 저항을 받아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다가 돌파 못하고 밀렸었고 요번에 올라올 때도 박스권 흐름을 돌파 못하고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파동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이게 이제 1파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2파 그리고 여기 이제 3파 ABC 조정이 나오고 박스권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수 추천드렸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날이 12월 14일 화요일 날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했습니다. 당일날 매수를 하신 분들은 바로 16% 정도의 수익을 내셨을 거고 위에서 또 대부분 비중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물량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물량만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정리했던 물량 이제는 다시 하단 자리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 많이 빠져주면 빠져줄수록 좋은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졌잖아요. 터진 자리에 하단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로 찬찬히 모아가신다면 알고 계시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이 종목 역시 두나무 지분을 6%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스 지분도 한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해도 2조 이상의 지분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부분 시가총액 1조 3천억밖에 안 되고 우상향 흐름에 잘 타고 있다. 그래서 저점 구간 최대한 매수를 한번 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CTK도 뭐 지금 단기간에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썩는 플라스틱 재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예전에 이제 상한가 갔던 종가 자리이기도 하고 앞에 보시면 지지와 저항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해주고 여기서 저항받았고 요번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지지를 또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니까 요것도 뭐 저점 매수 다시 공략하실 분들은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심텍 어저께 제가 리뷰 드리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얘기 드렸는데 장 초반에 뭐 매도 물량 개인들 좀 나와주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장기적인 상승 흐름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 못하셨던 분들은 이대로 보유 매수가 손절가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핑거 어저께 포트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 지금 한 4% 정도 빠졌는데요. 거래량도 죽여놨고 요 상승 추세의 흐름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손절가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고 손절가를 24,000원에 잡아놨는데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23,25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보유 종목들 제 유튜브 채널에 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도너리 스탁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설명드릴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주들이 좀 괜찮았는데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을 제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가 이하 분할 매수고요. 그리고 손절가 중요하죠. 13,5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가 좀 커요. 대신에 목표 주가도 좀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보다는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목표가를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게임 기업이고 미래의 전설 2라는 엄청나게 중국에서 대박을 쳤던 그런 게임의 IP를 위메이드와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분쟁에서 중국 법원에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에 상한가가 갔고요. 지금 상한가 이후에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실적적인 부분은 어떠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95억입니다. 4분기 하면 200억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못해도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700억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 섹터들 오늘 좀 시세들 나오면서 강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고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저점 공략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시장입니다. 내일장은 제 생각에 뭐 내일이 될지 뭐 남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남은 일 동안 한 3,05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내일 권리락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권리락에 따른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뭐 저점 매수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장 초반 조정 시 이런 권리락 관련주들 때문에 시장이 살짝 밀린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샵 0082로 이주연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장중에도 시장이 내렸다가 반등하는 시점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라든지 이렇게 샵 0082로 이주연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당첨자분들이 있네요. 자,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하단에 지금 뒷번호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께는 내일 아침에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